제가 책을 저의 그 불찰로 13판만 가져왔기 때문에 13판 기준으로 일단 강의를 하고, 어차피 12판하고 13판하고 내용이 같거든요. 12판보다 13판이 조금 양이 좀 줄어들 뿐이라서 제가 일단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12판은 좀 찾아가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진도표는 소유권 처음부터 하는 걸로 했는데, 처음부터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부터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소유권 보존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소유권 이전이 많이 나오지 소유권 보존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먼저 한다. 자, 그 다음에 제 강의 특징을 아시겠지만 조문을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암기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조문을 최대한 활용을 할 거니까 일단 법전 먼저 보시죠. 법전. 그 부동산 등기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등기 신청서 되어 있는데요. 자, 논술을 가지고 보면요. 논술의 기본적인 절차법의 논술의 기본적인 목차는 어차피 뭐 준 사례 아니죠. 우리는 단문이죠. 단문. 단문입니다. 그래서 50점짜리 단문 하나, 20점짜리 단문 하나, 논술 이렇게 나오는데, 자, 50점짜리건 20점짜리건 전부 다 요즘은 이제 분설형으로 나오긴 합니다. 분설형으로 나와서 오히려 답안 작성하기 사실은 좀 편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논술 뭐 분설형이든 하든 어떤 식으로 하죠? 의, 그 다음에 요건,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관련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 의, 요건, 절차, 효과, 관련 문제, 여기서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여기서 나눠서 문제를 내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단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이제 신청서부터 먼저 할 건데, 신청서는 뭐냐? 요거다 요거 이거죠. 절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청서 하는 거는 논술에서 지금 절차하는 겁니다. 논술에서 절차하는 거고, 의의는 민법에서 다 공부하셨죠.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법률이죠. 민법의 부속법률이고 절차법이기 때문에 의의는 민법에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이야 어차피 이제 조문 가지고 해결을 하시면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민법 플러스 이제 특별법들이 있죠. 각종 특별법들, 뭐 신탁법이라든지 그런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문 있고, 절차를 등기 신청서 를 가시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등기 신청서 가지고 하는데 크게 법률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 부동산 등기법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규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하고 부동산 등기 규칙,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세트 가지고 하시면 되고, 플러스 이제 뭐 효과라든지 플러스 여기다가 각종 예규들 있습니다. 예규들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기본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서 공부를 하면서 논술 공부를 같이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효과라든지 관련 문제는 어차피 이제 단문을 통해서 해결을 할 거다라는 거죠. 뭐 효과 별거 있겠습니까? 관련 문제도 사실 뭐 이것도 다 이제 부동산 등기법 등에서 다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등기법이 저 시험 볼 때는 굉장히 마지막까지 발목 잡는 과목이었다. 제일 마지막까지 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부동산 등기법이었는데,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 논술 교재를 다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부동산 등기법 뭐 제 생각에는 뭐 암기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일단은 제 강의하는 지향점 뭐냐? 암기가 안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암기를 안 할 것이냐? 암기를 안 하고 어떤 주제가 나와도 그러니까 뭐 부동산 등기법에서 그 대박 쳐가지고 한 70 몇 점, 80 몇 점 맞겠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제 강의에 맞지는 않습니다. 저의 목표는 60점 조금 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꼭 수사합격 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사합격 하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어떤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신분상의 어떤 효과가 누려지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 여러분들은 법무사 자격증 따고 나면 필드 나가면 순전히 본인의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증 하나만 딸랑 줍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합격자 그 다음 날부터 발표가 그날 한 7시 조금 넘었죠. 그래서 그때 그 몇 시간만 기분 좋았고요. 그 다음 날부터 담배를 무지하게 피워야 됐습니다. 왜? 자격증 하나만 딸랑 주어지고 거기다가 뭐 사회 경험도 이렇게 일천한데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나가서 바쁘는 곳 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나한테 사건을 줄 것이냐? 실제로 부동산 등기법 공부를 해봤는데 부동산 등기법 공부한 거 가지고 내가 과연 등기할 수 있을까? 등기 신청서 한번 제대로 써본 적도 없는데 입법 언제 해본 적도 없는데 했지만 시간 지나니까 다 해결되고 바빠가지고 지금은 정말 좀 저녁 있는 삶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를 요즘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암기는 가급적이면 그리고 어차피 암기를 꼭 굳이 안 해도 되고 암기해야 될 정도로 복잡한 거는 결국 암기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따는데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할 테니까 제 목표는 자격증 따는 겁니다. 자격증 따는 거. 자, 그렇게 하고요. 자, 등기 신청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등기 신청서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사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하시죠. 아파트. 우리나라 상당히 아파트가 많죠. 아파트. 뭐 있고요. 아니면 뭐 토지도 있고, 그냥 건물도 있는데, 이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매매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매매만 있을까요? 증여도 있을 수 있고요. 신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시효 취득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 뭐 아파트, 토지, 건물, 매매한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이거부터 먼저 보시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이거 머릿속에서 케이스까지 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하고 첨부서면까지 다 잘잘잘 하실 줄 아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과 이제 차이점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과의 차이점만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즘 신탁재산 귀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좀 몇 건 해봤습니다. 어제 뭐 저번에 증여등기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외국인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 신청서 여기 나와 있는 교재 이것만 있으면은 부동산 등기하는데 절대 문제 없겠다. 바꿔놓고 사는데 문제 없겠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필드 나가 보니까 이거 좀 택도 없더라.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 좀 택도 없다.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또 펼쳐진다.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매매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매 계약서가 있겠죠. 매매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거래 순서도 그렇고 등기 신청서 순서도 그렇고 먼저 뭘 생각하시냐면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매도인 A가 있을 거고요. 매수인 B가 있겠죠. 매도인 A가 있고 매수인 B가 있는데 매도인 A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매도인, 그 다음에 매수인도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누가 있죠? 자연인이 있겠죠. 그죠? 자연인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법인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법인 사단 재단이 있을 겁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법인 사단 재단. 최근에 비법인 사단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해서 발급을 최근에 한번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빡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자연인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나눌까요? 국적을 가지고 나누셔야죠.
국적을 가지고 나누시는데, 자, 국적을 가지고 나누면은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인, 그 다음에 외국인이 있죠. 한국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 또 두 분이 계세요. 두 부류가 계세요. 어떤 분이 계시죠? 그죠? 제 내 국민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다 제 내 국민이시죠. 자, 그 다음에 제 외 국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매매, 증여, 교환, 그죠? 그 다음에 시효 취득, 각각 그 다음에 매도인이 자연인이면서 교환인 경우, 매매인 경우, 케이스는 엄청나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상속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합병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매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는 통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시겠죠? 아니면은, 이분이 돌아가셨고, 여기가 산다. 그죠? 그 플러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렇게 이제 사례를 짬뽕을 해서 내는 거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자,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매도인이 누군지 매수인이 누군지 그러게 하겠죠. 그 다음에 그럼 계약서 작성할 때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일단은 매도인이 누군지 매도인 인적사항을 특정할 겁니다. 특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매수인 인적사항을 특정을 하겠죠. 그죠? 매도인 인적사항을 특정할 겁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아니면은, 법인 명칭, 법인,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사무소, 그러니까 본점 사무지, 그 다음에 대표이사, 대표자 이렇게 쓸 겁니다. 매수인 인적사항 특정하고, 플러스 뭐를 특정해야겠죠? 매매 목적물을 특정을 해야겠죠? 매매 목적물. 목적물을 특정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매매에서? 매매 대금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인데, 매매 대금을, 계약금은 언제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언제 주고, 잔금은 언제 준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앞으로 등기 신청서가 지금처럼 케이스로 나오지 않고, 계약서 하나 딸랑 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지고 등기 신청서랑 첨부 서면 다 해봐라. 저는 이렇게 앞으로 점점 바뀔 거라고 저는 봐요. 계약서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고 나서 이거 가지고 등기 신청서 작성해봐라. 저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이제 점점 그런 식으로 지금은 상당히 요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요리가 돼서 나오는 건데 점점 날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겠죠? 계약 일자를 기재를 할 거다라는 거죠. 계약 일자를 기재할 겁니다. 그래서 2016년 05월 오늘이 19일이죠? 오늘이 19일 이렇게 기재할 건다. 통상 계약서에는 이제 매매 목적물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등기 신청서를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표시. 서울 서초구 소초동 소초동 123번지 대 123 제곱미터, 그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매매대금 한 10억 정도 잡고, 그 다음에 계약금 통상 1억, 그 다음에 잔금 9억,
이렇게 하고요. 잔금 9억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은 계약일 지급, 그 다음에 잔금은 예를 들어 2016년 6월 19일 지급 돼 있고, 2016년 5월 19일 이렇게 해놓고 매도인 김갑동, 그 다음에 주민번호,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매수인 이을동,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기재가 됐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등기 신청서를, 가장 기본적인 게 등기 신청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등기 신청서는요, 처음에 부동산에 표시가 있겠죠. 부동산에 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 이 폼을 가지고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할 지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의무자, 이제 권리자 이렇게 돼 있고, 성명, 그 다음에 주민번호,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이전할 지분. 그리고 이게 이렇게 뭘 해가지고 뭐 즉시 접수, 그 다음에 제출자, 여기가 제출자인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출자, 그 다음에 번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요. 자, 이게 이제 등기신청서 갑지예요. 갑지. 갑지다. 갑지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 이제 부동산에 표시를 하셔야겠죠. 부동산에 표시를 하는데 1점 서울 서초구 소초동 123 대 123 제곱미터입니다. 그 전에 이제 타이틀이 있어야겠죠. 그 전에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고 그러고 가로 열고 매매라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원인을 옆에다 기재를 하죠. 판결이면 판결, 아니면 매매면 매매, 증여면 증여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내가 두 번째 하는 거죠. 매매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셔야 되죠? 자, 신청서를 공부를 하실 때는요, 신청서를 공부하실 때 이거를 마치 소장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게 소장이면은요, 여기에 대한 입증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 부동산 표시가 기본적으로 뭐하고 일치해야 돼요? 이 부동산 표시가 솔직히 말하면 매매 목적물이잖아요. 이 부동산 표시가 매매 목적물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에 있는 부동산의 표시하고 동일성이 인정되어야겠죠. 그래야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매매 계약서에 있는 부동산 표시하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서 부동산 표시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성이 있어야 되겠더라. 동일성을 요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등기 신청서하고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가 기준이에요? 부동산의 현황은 뭐가 기준이죠? 대장이 기준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대장하고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거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대장하고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여기에 매매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인데 매매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 다음에 이 매매의 목적물이 이거다. 매도인, 매수인 이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일단은 소명을 해야겠죠.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증명 자료 뭐죠?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아닌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예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죠. 등기 원인 증명 정보입니다. 이거를 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소장.
그러면 이게 갑호증, 갑1호증이 뭐죠? 매매계약서 들어가야겠죠. 갑1호증에. 그죠? 매매계약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매매계약